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134포인트 오르면서 2,50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이 상승률도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일 만큼 오전에 개장하면서부터 급등했는데요. 이 오늘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영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들이 매수세를 이끌었는데요. 이 상승세 계속 이어질까요? 광민경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인 오늘 코스피는 5.66% 폭등한 2,502.37에 마감했습니다. 오름폭은 134포인트, 역대 최대였고 상승률은 2020년 3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공매도 주축 세력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7,115억 원의 주식을 순매수한 영향입니다. 외국인들이 주가가 오르기 전에 빨리 주식을 사서 되갚으려는 환매수에 나서면서 주가가 오른 겁니다. 코스닥도 7.34% 폭등해 839.45에 마감했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거래를 5분간 정지하는 장치인 사이드카가 3년 5개월 만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공매도 잔고가 몰렸던 2차 전지주는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코스피 공매도 잔고 1위 포스코 퓨처엠은 상한가인 34만 9,500원에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 공매도 잔고 1위 에코프로도 상한가를 기록하며 82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 주식을 사려고 외국인들이 환전을 많이 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25.1원 내린 1297.3원, 13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로 인한 깜짝 반등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추가적인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외국 신뢰는 좀 떨어지면서 외국인 주식 수요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매도 한시 금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자, 이 대통령은 이미 소상공인이 은행 종노릇을 하고 있다, 갑질이다며 은행권을 비판한 바 있죠. 여러 통로로 상생에 동참하라 압박은 하고 있지만 은행들 누가 먼저 하나, 얼마나 내놓으면 괜찮을까 눈치 싸움만 치열한 모양새입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갑질 발언 이틀 뒤 우리금융은 상생금융 태스크포스 발족을 알렸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3천억 원 대출 횡령 사고가 최근 드러났던 BNK금융도 지역 상생 큰 그림만 제시했을 뿐 세부안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주말 릴레이 회의를 가진 KB금융은 지원 규모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하나은행은 가장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 30만 명에 대한 1,000억 원 규모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신한은행도 1,05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 상반기 금융권 전체가 1조 원대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냈지만 8월 말까지 집행률은 41%에 그쳐 실제 지원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권을 압박하는 모습에 관치금융이 되살아났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 등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수도권에 한정짓지 않고 전국으로 넓히겠다는 의지로 특위 이름을 뉴시티로 정했습니다.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은 처음 만나서 함께 편입 효과를 연구하겠다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 등을 논의할 당내 기구 이름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정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오시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조경태 특위위원장도 논의를 김포에 한정짓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초강력 도시로 이어지는 거고요. 따라서 서울, 부산, 강주를 잇는 3축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특위는 서울과 인근 김포와 구리, 하남, 광명 지역 정치인뿐 아니라 대전 지역 당협위원장,
부산 지역 의원과 전문가도 포함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편입을 요청하는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편입효과 공동연구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두 달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질 거고요. 연말 전후해서 상당히 진정된 형태의 분석 결과를. 오 시장은 편입하더라도 기피시설을 김포에 떠넘길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김포 서울 편입에 반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자,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에 이어 정부 여당이 수도권 광역교통망 정책 3탄격을 내놨습니다. 동탄, 용인, 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과 서울을 잇는 GTX-A 노선을 내년 3월 조기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총선 앞으로 앞당긴 건데 자, 전국 교통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우현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종점인 경기 화성 동탄역에서 열차에 탔습니다. 수도권 시민들과 광역교통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시험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GTX-A 노선 일부를 내년 3월 말 조기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이제 28년 이후에 완공 예정이었던 GTX A, B, 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A 노선은 내년 3월에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을 하고 조기 개통할 예정인 화성 동탄역과 서울 수서역 노선은 인구 100만 명 안팎의 경기 성남과 용인을 지납니다. 경기 남부 대도시에서 서울까지 30분 출퇴근이 목표입니다. 당초 내년 6월 개통 예정이었는데 총선 직전으로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양주와 수원을 오가는 GTX-C 노선은 올해 말에, 인천과 남양주를 잇는 GTX-B 노선도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인데 이 역시 1년 이상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4,000원 정도로 예상되는 GTX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인과 청소년, 저소득층의 20%에서 최대 53% 할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아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수도권 시민들 관심 많은 정책인데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을 지금 당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찾은 GTX-A 수서 동탄 노선은 당장 내년 3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취임 당시 6월로 예정됐던 일정을 3개월 앞당긴 겁니다. GTX-B와 C 노선은 당초 내년 말 착공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최대 1년 이상 앞당겨져 GTX-C 노선은 올해 말 착공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노선이 내년 4월 총선 전에 개통되거나 착공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착공을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었냐 물었더니 대통령실 관계자 이 협상과 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통해 착공 시점을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개통이 되면 어디 지역이 혜택을 볼 것인가 주민들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요. 좀 노선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대통령 행사를 보시면요. 이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립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수도권 어디에서든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출퇴근하도록 하겠다는 게 GTX의 구상입니다. 이 수도권 주요 도시 모두에 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GTX 노선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장 내년 3월 개통되는 수서 동탄 노선을 먼저 보시면요. 이 동탄 신도시가 위치한 화성은 연내에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용인은 인구 109만 명의 대표적인 배드타운이고요. 이 노선 개통으로 당장 경기도 주민 3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는 거죠. 이 GTX-B와 C까지 착공이 시작되면 이 경기 남부에 이어서 인천에서 남양주, 이 수원에서 양주, 이 그야말로 동서남북 사방을 가로지르는 광역철도 노선이 생겨나는 겁니다. 네, 이 광역철도가 지방에서도 개통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꺼내 들면서 이 지방에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불만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대구 주변의 구미 경산 노선,
이 대전 중심으로 계룡 신탄진 노선 등 이 지방에도 대도시 중심으로 이 광역철도를 개설해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부터 김포 편입, 공매도, 철도 개통까지 오늘까지 쉴 새 없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총선 전략이라고 누구도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 정책을 앞세운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한다고 볼 소지는 다분합니다. 이 김포 편입은 수도권 일부, 공매도는 주식 투자를 하는 2030 세대, 이 오늘 발표된 철도 개통은 이 수도권은 물론 지방 민심까지 흔들 수 있는 세 번째 카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윤 대통령 국민의힘 1기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 당이 준비 중인 정책을 보고받고 이 당에서 검토해 잘 추진해달라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앞으로 제4, 제5의 카드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렇게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데 대해서 민주당은 좀 어떤 반응일까요? 네, 민주당은요. 김포 서울 편입 문제는 찬성,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죠. 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찬성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GTX 조기 착공 역시 이 수도권 주민들은 반길 내용이니 반대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을 총선용으로 급조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 비판은 혜택받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아래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 주 후반부터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이 본격적인 총선 출사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실 인사라고 해도 공천 보장할 수 없다. 양지 아닌 험지로 나가라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장관들까지 출마 지역을 두고 고심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홍지연 기자입니다. 내일 대통령실 국정감사 이후 전희경 정무 1비서관의 사직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의 총선 출마 러시가 본격화합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도 이달 안으로 대통령실을 떠날 예정입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도 출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쯤 나가는 게 좋으냐, 본인들 판단하시라 그랬고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줬기 때문에 안상훈 사회수석과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정광삼 시민소통비서관 등도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대통령실 참모라고 특혜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험지 출마 압박이 대통령실 참모나 장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참모가 솔선수범해서 험지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출마와 무관하게 이진복 정무수석은 교체할 방침입니다. 민심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실망이 반영된 인사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후임으로는 한호섭 국정상황실장이 유력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지난주 결단하라면서 당 중진과 친윤 핵심 의원을 압박했죠. 답이 없자 어제 직접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이 반발하자 그럼 대안이 있느냐며 재차 압박했다는데요. 3호 혁신안으로는 비례대표 의원 연령을 30,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결단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단을 내려서 이순신 장군도 죽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예요. 네,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어요. 빨리 결단 내리라고. 여러 명한테 얘기했어요. 주말 내내 침묵이 이어지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권성동, 장제원 이런 대표적인 분들은 떠오르긴 해서 예.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몇 명,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거론되는 대상자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혹시 이 위원장님 전화는 받으셨어요? 아니, 지도부 인 위원장은 반발하는 당사자들에게 희생 외에 총선 승리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며 재차 압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혁신위는 3호 혁신안으로 비례대표 연령대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조금 더 나이를 좀 내리자, 의무화하자. 30, 40대는 최소한 내려가야 되겠죠. 당선권인 비례대표 후보 앞쪽 순번에 청년 신인들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논의 중입니다. 현재 21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47명 중 2030 세대는 5명에 불과합니다. 혁신위는 오는 9일 회의를 열고 3호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데요. 민주당이 이른바 한동훈표 예산안은 대폭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임차료될 돈도 책정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내년도 법무부 한동훈표 예산에 대해 대폭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증액분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마약 사건 검거가 뭔가를 덮으려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습니까? 정치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약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저 정도면 병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은 한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비 증액분도 대부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위법한 시행령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에도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줄여서 지금 전기세나 인쇄비도 없다며 일하지 말란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자, 윤수민 기자와 열왕연왕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인데요. 누구를 어르고 달랠까요? 네, 연일 손을 내밀고 있죠.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 위원장 지난 주말 부산까지 찾아갔지만 이 전 대표와 회동엔 실패했죠. 오늘 채널A 출연해 당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영어를 했어요. 영어를 했죠. 엄청 예. 섭섭했어요. 태원 그 행사에 인요한 죽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두 군데서 내가 같은 걸 느꼈어요. 너무 모르구나. 아이 그냥 영어로 한 게 실망스러워서 다른 건 없어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네, 유가족이나 이 전 대표나 혁신하려는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불발입니까? 네, 글쎄요. 이 위원장 계속 접촉할 걸 아는데요. 정치 한 수 가르쳐달라고 달래면서도 이 쓴소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 전라도 촌놈이 여기 왔는데 나이는 내가 형인데 정치는 당신이 선배 아니요, 스승 아니요, 나 한 수 좀 가르쳐 주소. 네,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전 대표 오늘 SNS에 환자를 외면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약 먹일 생각 그만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 이 위원장 대구에 간다면서요. 또 다른 한 사람과의 만남이 주목됩니다. 네, 모레 대구시청에서 이 홍준표 시장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홍 시장 혁신안 1호 안건인 이 대사면에 날을 세웠었죠. 이 위원장이 그런 홍 시장이 재밌고 귀엽다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단순히 징계 취소해버리면 될 걸. 대사면 논문하고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 시장은 저 너무 재밌어. 귀여워요. 그분이 예. 무슨 사면이냐. 맞아요. 용어가 부족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거침없어요. 그분은. 그런 비판은 너무 재밌고 좋아. 이 위원장 보면 늘 웃고 있어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탄희 민주당 의원 연합은 삐걱이요? 네, 이탄희 의원 야당이 연합하면 200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었죠. 이준석 신당까지 염두에 둔 듯한데 시작하기도 전에 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 웃기는 짬뽕이네. 정말 웃기는 짬뽕. 만약에 정말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연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계가 확 선을 그었네요.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연일 총선 운수를 두고 있습니다. 험지인 대구에 출마해야 한다고요. 이재명 대표 성향이 보신지향적이라 봐요. 앞에 고지가 보이는데 확장으로 가야지 무슨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네, 이 두 사람의 연합은 뭐 잘 상상이 가질 않아요. 네, 이 전 대표 이 민주당 비명계를 직접 만나 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은 이 2시간가량 식사는 했지만 이 소통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라고 이 선을 그었습니다.
비명계는 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개똥 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서서 탈당한다 하더라도 윤석 씨랑 같이 뭘 도모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총선 다가오니까 모두가 손익계산으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과연 적과의 동침도 불사하게 될까요? 네, 이상민 의원 만나긴 만난 거군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에선 공사장의 대형 가림막이 쓰러져서 행인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인도 위에 대형 가림막이 쓰러져 있고 주변엔 출입 통제선이 둘러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힘겹게 구조물을 들어올립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마포구에서 대형 공사 가림막이 쓰러지며 행인 2명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타이어 터지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나서요. 머리를 크게 다치신 것 같았고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신 상태였었습니다. 깔렸던 50대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 만리제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도 건물 꼭대기에 가림막이 휘어져 일대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8.5m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경기 안산에서는 웨딩홀 건물 외벽 마감재가 떨어졌고 건물 간판이 통째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도로가 통제되는 등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이 밖에 전국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건축물 일부가 날아가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전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내일 아침 체감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고 예보됐습니다. 올가을에 첫 한파특보도 발령됐습니다. 지금 퇴근길 상황은 어떤지 현장 연결합니다. 네, 강보인 기자. 갑자기 추워져서 당황하는 시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시민들은 퇴근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처럼 바람까지 거세게 불면서 옷 깃으려며 얼굴을 파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다들 놀라고 바람 소리가 천둥 소리인 줄 알았다고 다들 놀라서 더 따뜻하게 패딩이나 이런 것으로 좀 환복하고 내일 출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서서히 잦아들면서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안팎 떨어지고 있는데요. 올가을 첫 한파특보도 발령됐습니다. 강원 태백 북부와 중부 등엔 한파경보가, 서울 북부를 포함한 중부 내륙,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등 수도권의 체감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북서쪽 하단부에 위치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저기압과의 사이에 좁은 기압골이 생긴 게 강풍의 원인입니다. 두 기압계 간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차가운 북풍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급감하고 내일 아침 기온도 매우 낮게 떨어져. 이번 한파는 모레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오늘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경찰 조사가 웃다가 끝났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경찰 포토라인 앞에선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 다시 한번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지금 사실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주소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마약 성분 검출을 피하려 염색을 한 적은 없다면서도.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 한 적이 없는데. 논란의 발달이 된 강남 유흥업소 출입 여부에 대해선 애매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그렇게 짧은 질의응답 뒤 권 씨는 스트레칭을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연속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던 배우 이선균 씨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4시간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권 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정밀 검사 또한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이고 앞으로의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추가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부르면 와야겠죠. 경찰이 뭐 증거라든지 제시한 부분이 있을까요? 경찰 측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없겠죠. 없었어요. 긴장이 풀린 듯 장난기 섞인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웃다 끝났습니다. 장난이고요. 저도 들어보기 위해서 나온 거고. 경찰은 오늘 권 씨가 이미 제출한 모발과 소변에 대한 정밀 감정을 마치는 대로 권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조율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남현희 씨는 자신도 속았다며 공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경찰은 두 사람의 대질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전청조 씨가 수십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전 씨의 옛 재혼 상대였던 남현희 씨가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와 함께 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겁니다. 지금까지 전 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된 피해자는 20명, 피해 금액은 2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남 씨를 전 씨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남 씨와 전 씨의 대질 조사를 진행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씨는 연일 전 씨와의 공범 여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같이 말해요. 전청조가 남현이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다. 처음에 저한테 다가온 것부터가 작전, 아예 계획 세우고 온 것 같아요. 남 씨는 그제 새벽 전 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장신구 등 선물 48점을 경찰에 이미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남 씨는 오늘 경찰에 출석하며 공범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 씨를 상대로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어디까지 인지했는지 그리고 선물 구입 대금 출처 등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아이가 3m가량 날아가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이를 강하게 밀쳐낸 사람은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아이 아빠는 부부싸움 뒤에 홧김에 아이를 밀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혼자 그네 타고 있는 아이. 벤치에 앉아있던 남성이 아이 쪽으로 다가갑니다. 남성이 그네를 거칠게 잡아 끌자 아이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아이가 그네에 다시 올라탔고 이번에는 남성이 있는 힘껏 그네를 밉니다. 성인 키를 훌쩍 넘긴 높이까지 올라간 그네가 빠른 속도로 되돌아 내려왔고 아이는 뒤쪽으로 3m가량 내동댕이 쳐집니다. 남성은 쓰러진 아이를 일으킨 뒤 다가온 여성에게 아이를 건넵니다. 강서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24일. 그네에 탄 아이를 강하게 밀어 떨어뜨린 남성은 아이의 친아빠였습니다. 싸우는 소리를 좀 들었고 다가갈 때도 굉장히 이제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머리가 까졌다고 소리를 치던 상황이었습니다. 더 심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찰과상에 그쳤지만 철제 울타리가 떨어진 곳에 있었던 만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지켜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남성은 부인과 말다툼을 벌였는데 이때 아이가 계속 그네를 밀어달라고 하자 홧김에 신경질적으로 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부모의 진술을 들은 뒤 이달 초 남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길을 걷던 60대 남성이 개에 물려서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견주의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견주가 우리 개는 안 무는데 혹시 도발한 거 아니냐고 했다는 겁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길을 걷던 60대 남성 앞으로 검은 개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남성이 피해 가려 하자 갑자기 개가 왼쪽 종아리를 물고 세차게 흔듭니다.
남성이 개를 뿌리치려 왼손을 댄 순간 개는 손까지 물어뜯고 계속 공격을 이어갑니다. 비명소리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달려오자 개는 그때서야 공격을 멈추고 사라져버립니다. 개의 갑작스런 공격에 남성은 왼손 검지 한마디가 절단됐고 다리에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절단된 손가락을 찾지 못해 겨우 봉합만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족은 견주에 대응해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개는 안 무는데 혹시 뭐 도발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좀 뻔뻔하고 낭창한 태도를 보였었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고.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견주를 불러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일단 뭐 과실치상으로 얘를 관리소로 해가지고 사람이 다쳤으니까. 60대 남성을 공격한 개는 러시아에서 호랑이 사냥용으로 쓰였던 라이카 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라이카는 우리나라에서 임박의 필수 맹견으로 분류돼 있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유정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청록색 수의를 입은 정유정이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검찰이 오늘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다소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입니다. 검찰은 정유정이 분노를 해소하려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사형 선고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착용,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반면 정유정의 변호인은 범행 이후 정신건강을 확인한 결과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이 확인됐다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부모의 이용과 조부모의 폭행 등 불우한 성장 환경도 감경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유정은 자신의 불우한 가정사를 듣자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최후 변론에서도 종이에 써온 내용을 읽으며 울먹였습니다. 정유정은 혹시라도 일상으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한다며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유정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특수강도 협의로 체포됐다가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 사건 속보입니다. 사흘째 추적 중이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법무부는 현상금을 하루 만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옷가게에서 여유롭게 옷을 고르는 남성. 지난 토요일 병원 치료 과정에서 도주한 김길수입니다. 약 10분 정도 옷을 고른 김길수는 검은색 점퍼와 상의 하의 각각 한 벌을 계산대에 올려놨습니다. 태연하게 점원과 대화까지 나누더니 옷이 담긴 검은 봉지를 들고 가게를 나갑니다. 뭐 떨지도 않고 그냥 긴장도 하나도 안 한 것 같고 그냥 차분하게 그냥 말하던데 제가 말하는 거에 다 대꾸도 하고 바지 하나, 티를 2개 샀어요. 티를. 그러니까 티가 그게 하나가 잠반지. 도주하며 이미 2차례 옷을 바꿔 입은 김길수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또 옷을 산 겁니다. 지하상가에서 옷을 산 김길수는 도보로 15분 거리인 바로 이곳 건물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경찰은 인근에서 검은색 점퍼와 바지 차림으로 이동하는 김길수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길수가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쫓고 있지만 김길수가 현금만 사용해 이동하고 있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의 주요 항만과 터미널, 공항에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검거가 늦어지자 김길수 현상금을 하루 만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편 김길수는 지난 2011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네, 신출귀몰한 김길수 도대체 왜 검거되지 않고 있는 건지 최주연 기자와 아는 기자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길래 못 잡는 겁니까? 오늘로 벌써 도주 4일째입니다. 그런데 이 확인된 것만 도주 첫날에 3차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 병실에서 도주하자마자 병원 직원 복장으로 갈아입었고 같은 날 도주 과정에서 베이지색 상하의로 갈아입었죠. 또 늦은 오후에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검은색 상하의를 중고 의류 매장에서 구매했습니다.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은 것도 지난 4일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김길수가 지금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옷을 이렇게 바꿔 입을 정도면 뭐 추적을 작정하고 피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태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주 직후에 이 옆머리부터 뒷머리까지 덥수룩한 상태였는데 같은 날 오후에는 옆머리가 짧아졌죠. 결국에는 경찰 추적 중에도 미용실에서 샴푸를 받고 커트도 한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지난 4일에는 안경도 쓰는 등 변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분식집에 들러서 잔치국수를 먹기도 했습니다. 뭐 아무리 환복도 하고 또 변장도 한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추적이 어려운 겁니까? 일단 경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도주 행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도주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확보한 이 CCTV를 보면요. 김길수가 옷가게에서 계산을 할 때 주머니에서 이렇게 지폐 뭉치를 여러 장 꺼내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거든요. 카드를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휴대전화 역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등 철저히 자신의 흔적을 감추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 김길수를 추적할 만한 단서가 그만큼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길수는 이 한 장소에 오래 있지 않는다는 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식사나 옷을 살 때에도 한 곳에 20분 이상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탈옥범 신창원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당시 신 씨는 교도소에서 탈옥한 뒤 900일 넘게 그러니까 2년 6개월 가까이 도망치다 붙잡혔는데 집에서 현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중에는 이 김길수의 도주 방식이 세기 말에 가까울 정도라서 그만큼 더 추적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정말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이 됩니까? 일단은 교정당국과 경찰이 최대한 이 소재 파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검거 소식은 없습니다. 이 도주 첫날 저녁에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이후로는 구체적인 행적이 여전히 확인 중인 상황인데요. 다만 경찰은 이 김길수가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킨 상태로 도주한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길수가 아직 추가 접촉한 주변 지인이 없어서 확보한 현금이 제한적인 것도 이 도주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길수는 지인과 친동생으로부터 이 현금 수십만 원 정도만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길수가 성범죄나 또 상해 전과가 있는 만큼 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떨어질 경우에 추가 범행에 나설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검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군이 진격하고 있는 가자지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북쪽에서 시작해 가자지구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또 이 동쪽에서 가자지구 중앙부를 관통해 나가고 있고 북쪽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거해야 할 하마스 대원이 최대 1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사정거리에 있는 도심을 폭격하고 폐허가 된 건물 사이로 진격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으로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도심 깊숙이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היום כוחות צה"ל בהובלת סיירת גולני כיתרו את העיר עזה. הם הגיעו עד לחוף הים בחלק הדרומי של העיר עזה והם כיתרו את העיר עזה ובעצם היום יש עזה צפון ועזה דרום. 미국 군사 전문 싱크탱크가 분석한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 진입 지역입니다. 빨간색은 지상전이 시작된 곳, 노란색은 점령 지역으로 지난 2일과 비교할 때 북쪽 해안을 따라 남쪽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가자지구 허리를 관통해 해안까지 진입하면서 가자지구는 남과 북으로 완전 쪼개졌고 살라알딘 도로만 열어뒀습니다.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만 남겨둔 것으로
실제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민들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شارع صلاح الدين كممر إنساني لمواطنين شمال القطاع. أنا بطلب كمان مرة لكل مواطنين شمال القطاع ومدينة غزة. انزلوا جنوب وادي غزة. 이스라엘군이 48시간 안에 가자시티에서 시가전을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We don't know how many militants there actually are. At the low end, the estimation is 40,000. At the high end, up to 100,000, but there's a lot.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석방 없인 휴전도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하마스. 북한을 동맹국으로 칭하면서 함께 공격할 수도 있다.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시가전이 임박한 가자 지구에는 다시 통신이 끊기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레바논 방송에 모습을 드러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고위 간부가 북한을 언급합니다. رئيس كوريا الشمالية يمكن الوحيد في العالم اللي بيقدر يقصف أمريكا وقد يأتي اليوم اللي كوريا تتدخل لأنها جزء من الحلف بالآخر.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언급하며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언급한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압수한 하마스의 무기들을 공개하며 이미 북한산 무기가 흘러들어왔다고 북한과의 군사적 연대를 확인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아랍 국가들에게 반미 연대도 강조했습니다. 시가전이 임박한 가자 지구에선 또다시 통신이 전면 두절됐습니다. 이집트와 연결된 라파 국경에선 외국인과 중상자 이동도 중지됐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السفر من حقي اني اسافر انا واولادي احنا هنا عالقين احنا بنموت كل يوم بنموت احنا القصف حوالينا في كل مكان.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쟁 한 달 동안 9,770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어린이 희생자는 4,0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자, 인천, 대구, 서울 이 전국에 빈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빈대 현황판을 만들어서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합동대책본부를 꾸린 정부가 전국적으로 빈대 발생 현황 파악에 나섭니다. 대책본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통해 전국 기초지자체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 건수, 대처 상황 등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시설, 단계별 등 구체적으로 파악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내일부터 지자체별로 상황이 취합되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현황판을 만들어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빈대 현황 파악이 시작되면 신고 건수는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정적 인식을 우려해 출현 지역과 시설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 오후 지자체 담당자들을 만나 빈대 대책을 논의합니다. 내일 회의를 하고 나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내일 3시에 회의하자 얘기밖에 없었어요. 2014년부터 10년간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빈대 관련 신고는 9건에 불과했지만 서울의 7개 자치구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최근 17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인천 사우나, 대구 기숙사에 이어 서울 고시원과 쪽방촌에서도 빈대 신고가 이어지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자, 연말이 다가오죠. 여러 좋은 공연들 많이 열리는데요. 그런데 표 끊을 엄두가 안 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독식하는 안표상 때문인데요. 이 공정에도 어긋나는 안표 행태, 현장 카메라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 콘서트가 열리는 공연장 앞입니다. 공연을 기다리는 팬들로 긴 줄이 늘어섰는데요. 표 구하기가 어려워서 안표가 기승이라는데 현장에서 팬들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티셔츠부터 점퍼, 모자와 머리띠까지 하늘색으로 차려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머리가 희끗한 중장년층으로 트롯 가수 임영웅 씨 팬들입니다. 부모를 모셔온 자녀들은 공연이 끝날 때까지 이른바 효도 텐트에서 기다립니다.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거를 처음 봤고 집에 원래 조용했거든요. 엄마 주무시기 전까지는 노래 소리가 계속 들려요.
하지만 티켓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저희 아버지 직원분들도 다 도와줬는데 다 실패했어요. 갑자기 옆에서 됐다 해가지고 하면서 그때 이제 됐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몇 분이 동원이 되신 거예요? 거의 한 40명 정도는. 기자가 직접 온라인 예매를 해봤는데 안 들어가지는데요? 어떻게? 어렵게 접속해도 대기자만 10만 명. 결국 순식간에 표가 매진됩니다. 친구들이나 동기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나를 겨우 잡아서 보내드렸어요. 안표가 너무 비싸가지고. 스포츠 경기 입장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예매창이 열렸지만 30분 전부터 대기한 골수 팬도 화탕만 쳤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허수가 껴있길 바라면서 3루 쪽도 못 가고 바로 외야를 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여 분 뒤 온라인에는 10만 원짜리 티켓을 150만 원에 되판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5장이면 750만 원에 파는 거네요. 1차전은 이제 집에서 열심히 응원해야죠. 이렇게까지 예매가 어려워진 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독식하는 안표상들 때문입니다. 보통 5번 이상 클릭해야 결제창까지 이동하는데 자동 프로그램을 쓰면 단축키 2번이면 충분합니다. 단 0.1초 차이로 티켓 예매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경쟁이 될 리 없습니다. 안표상은 이렇게 싹쓸이한 표를 가장 비싸게는 최대 15배 가격에 되팔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팬 사이에선 매크로 안 쓰면 예매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공공연하게 프로그램 쓰는 법이 공유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안표를 파는 건 불법이지만 온라인에서 매크로로 표를 사고 파는 건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뒤늦게 공연법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매크로를 활용한 티켓 재판매는 처벌키로 했지만 스포츠 경기는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팬심과 효심을 울리는 안표상들. 마음고생하고 너무 힘들게 살면서 이제 식당 일을 했는데 어떤 청년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나 지금 얘기하는데 눈물 나와요. 처음 그런 거 이제 느꼈어요. 내가 올해도 나는 가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가요. 연말까지 대형 이벤트가 줄이는 가운데 티켓 전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백승현입니다. 네,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사망한 뒤 중국 당국은 베이징의 추모 공간조차 허용하지 않았죠. 애도하고 싶은 중국인과 통제하려는 경찰 간의 마찰이 벌어졌습니다. 세계를 가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커창 전 중국 총리 장례식이 열린 베이징 외곽 바바오산 혁명묘역 인근. 사복 경찰관 여러 명이 여성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채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추모객이 끌려가는 영상은 확산됐고 국민들 입을 막은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복 경찰들은 10m당 1명꼴로 장례식장 주변에서 삼엄한 경계를 펼쳤습니다. 불만을 쏟아내는 중국인들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취재진을 발견한 경찰은 곧바로 촬영을 중단하고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除了这个官方媒体之外啊，没有邀请其他的媒体，所以这事儿就以咱官方发布为准。 리커창 전 총리의 모교인 베이징 대학교입니다. 공식적인 추모 공간은 이곳 베이징대를 포함해 중국 전역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례식 이후에도 학교 인근에는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但是没有地方去表达我这个悼念的心情，比较遗憾。 人民也特别爱戴这位总理，所以很希望就是可以更加怎么说，从官方层面上的去让我们有一个纪念他的机会。 안후이성의 리 전 총리 고향에서만 맘껏 그를 추모할 수 있었습니다. 추모객이 몰리자 파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추모객들이 놓은 메모를 검열한다는 목격담이 제기됐고 곳곳에서 항의도 잇따랐습니다. 这是我的思想，我的观点。不要拍了，不要拍了。你是散一下，散一下。会怎么样？你这么黑暗吗？
상하이 거리에선 엄격한 통제에 이례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시민들도 등장했습니다. 시진핑 체제에서 리커창 전 총리는 실권 없는 2인자였지만 민생 경제를 위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리 전 총리 사망 이후 긴장이 높아지고 통제가 강화된 건 중국의 허약한 부분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우산을 들고 있기도 벅찬 하루였습니다. 비와 강풍은 내일 오전이면 잦아들겠는데요. 대신에 추위가 몰려옵니다.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경북 일부가 되겠는데요. 일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고 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외출 시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으며 보온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로 오늘 아침보다 10도 이상 떨어집니다. 낮에도 서울이 9도, 광주 14도, 부산 17도로 쌀쌀함이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이 대부분 맑겠고 주말에는 영하권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은행이 반도체 자동차만큼 혁신을 해서 번 돈이냐? 은행 이자 이익만 60조 원에 달한다면서 금감원장이 한 지적입니다. 외환 위기 때 망해가던 은행들을 되살린 건 국민 세금이었습니다. 당시 은행 살린 국민들, 지금은 고금리에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휩니다. 그런데도 은행들 국민 외면하고 국민 이자만 챙기는 모양새인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 고통 외면한 60조 수익.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